박민호의 진짜 뉴스 시즌 3 오늘은 대망의 10일입니다. 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와이뉴스 이영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인스 이영주입니다. 예, 한 주 동안 뭐 변함없이 바쁘게 또 지내셨겠죠? 아, 저보다 대표님께서 더 바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뭐 그냥 전 쓸데없이 바쁜 거고. 그래도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뭐 이번 주는 또 어떤 주제로 우리가 또 좋은 대화를 네, 이번 주에 정말 핫해도 너무너무 핫하죠. 정말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사태라고 해야 되나, 요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요. 네, 대표님. 네.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청 추행 사건을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예, 예. 대표님 혹시 주식 하십니까? 주식 뭐 조금 했는데 이제 안 하죠. 음,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사실은 코인을 잘 몰라요. 예, 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모르죠. 다 뭐 코인에 대해서 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뭐 알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한창 열풍일 때는 그거 스터디 그룹도 있긴 했는데, 네, 일단 이 사건의 이제 시작은 올해 5월 5일에, 그러니까 앞선 5일에 조선일보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당시 더불어민주, 지금 탈당했죠. 의원이 15억 재산시고를 했었는데, 네, 이 사람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사실은 암호화폐가 맞거든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라고 이제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정치인이 뭐 코인 못하나? 이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그런 어떤 이미지, 이제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한 푼 줍쇼 이러면서 이제 정치 자금을 모금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2022년이죠. 3억 9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이렇게 정치 자금을 되게, 그러니까 더민주당에서는 최고로 많이 이렇게 정치 자금도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청년, 부지런한 청년, 성실한 청년, 그런 검소하고 이제 이런 청년 정치인의 이미지에서 한때 근데 이 코인이 60억 원? 근데 또 이게 약간씩 달라요. 해석마다 약간씩 다른데 최고로 많았을 때는 뭐 80억 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70억 원이다. 뭐 이렇게 금액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 코인이 이제 고정가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오르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김남국 의원이 2022년에 가졌던 80만 개의 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코인이 80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인출을 했다. 그가 이제 이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인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이제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아니다. 나 440만 원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김남국 의원의 어떤 검소하고 청년 정치인의 이미지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코인이 뭐 60억 원대 자산가였어. 코인을 가져서 뭐 이걸로 이제 논란이 되다가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가 뭐 2022년 이제 2, 3월 이러면 이제 대선과 맞물리면서 네. 그 돈이 정치 자금, 그러니까 대선 준비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돈이 김남국 의원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른 돈인데 이것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을 통해서 돈 세탁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그 김남국 의원한테 코인 거래 내역하고 처음에 그 투자하게 돈을 어디서 났냐 그걸 좀 밝혀달라. 그렇죠. 네,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못 밝힌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탈당한 건데 네네. 그래서 더 의혹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죠. 왜 아,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못하니까. 음, 속 시원하게 풀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현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코인을 살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현찰을 진짜 받고 산 거냐 아니면 그 유믹스 코인으로 음, 받은 음, 거냐 음,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음. 그걸 좀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밝히다 보니까 이렇게 의혹이나 의심이 이제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앞선 14일에 탈당을 했잖아요. 예, 예.
예, 5월 14일에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러고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사진 찍혔다는 것도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그러니까 가상 자산까지도 재산 신고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대상이 된다라는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할 때. 이제 그 방지법이 국회에서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죠?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재산 신고를 공직자들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재산에 코인은 빠져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렇죠.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신고를 안 했었는데, 음, 이제 그것까지 이제 다 신고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더군다나 이제 코인에 대한 게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걸 또 반대한다고 그러면 또 웃기잖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여야 만장일치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뭐 김남국 의원을 보면 일단 뭐 2021년에 재산 신고액이 11억 8,103만 원이에요. 어우, 맞네. 총액이 어, 2022년에는 12억 6,794만 원이고요. 어우, 2023년에는 어, 15억 3,378만 원이에요. 돈 많이 벌었네. 이게 많은 건가요? 아니, 많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총액도 나오고, 뭐, 건물 예금, 뭐, 정치 자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산신고 네, 내역이. 예. 근데 눈에 띄는 게 저는 채권이었어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동기간 21, 22, 23 했을 때, 채권이 각 4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채권이. 근데 채무는 2021년에는 7,002만 원이 채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채무가. 예. 근데 2022년, 2023년에 0원이에요. 갚았나 보네, 돈을. 네, 0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8천만 원, 7천만 원이면 물론 이제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정치인한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큰 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는 않는 그런 금액이긴 한데 채무가 없다, 0이다 이러면은 그러면 사실상 예, 좀 어떤 그 이익이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을 이제 찾아보니까 중앙대학교 나왔더라고요.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해서 이제 변호사가 됐고 민변이 됐고 예, 국회의원 전에 행보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자주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던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코인 뭐 자산이 뭐 60억 원대였어. 뭐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은 거기에서 어떤 허탈감을 느끼고 약간의 어떤 도덕적인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민주당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특정 정당을 그런 건 아닌데 절대 아닌데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또 이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척, 무슨 불쌍한 척 이렇게 했는데, 실상 까보면은 몇십억 재산가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거짓말한 거, 연기한 거에 대한 음. 공포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좀 보니까, 그 코인 전문가 있잖아요, 대표님. 네. 코인 전문가가 김남국 의원의 그 지갑, 네. 월렛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그 지갑의 거래 내역을 봤는데, 예. 이거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쪽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전문적으로 경영하거나 이제 연구하는 그런 쪽의 사람이 거래한 것 같은 아주 많고, 그러니까 거래 내역도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되게 전문적으로, 예, 그 다음에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뭐 몇 억, 뭐 5천만 원에서 1억,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한 번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이제 투자 스킬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오,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 2021년부터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 뭐 LG 그 당시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거 그거를 이제 주식을 거기다 다 올인을 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코인에 투자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설에 있었던 2016년부터 8천만 원으로 코인을 투자했다.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보인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 의원이 이제 그 국회에 그 업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그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예. 아, 부러운데. 근데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본회의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임기 중에 회의를 할 때조차도 그때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회의 중에 어, 그게 3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예. 그리고 그리고 아주 푹 빠져서 살았다고 보이네. 맞아요, 대표님. 역시 예리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거래하고 주말에 특히 거래가 많았고 새벽에 거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 저는 김남국 의원이 발언한 본인의 말, 뭐,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안 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이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로스쿨에서 이제 그러니까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을 졸업을 하면은 6개월 동안 그 실무를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님 아시겠지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 예. 예. 그런 이제 실무를 배우는 사실은 엄청난 경무에 시달린대요. 그리고 뭐 이제 근무 시간을 다 따져보면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헐값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6개월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뭐 정말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이제 딱 갖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합격을 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뭐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고려해 보면 김남국 의원이 뭐 수입 100만 원 안 되던 시기가 있었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앞서도 말씀 올렸지만 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이제 데뷔를 한 거잖아요.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분이 철험회라고 아시나요, 대표님? 예, 뭐 요즘 뉴스 많이 그렇죠. 철험회의 원년 멤버, 창단 멤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민주당 내에서도 친이 중에 친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시기, 작년에 이 시기면은 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핫했던 건 뭐였습니까? 뭐, 대장동이었죠. 대장동이죠. 예, 예. 대장동 그 돈이죠. 그러면 이 코인 지갑으로 그 수익을 돈 세탁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취재를 하면서 약간 민주당의 뭐랄까 실망감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위정현 한국 게임 학회장 아시죠, 대표님? 예, 예. 예, 그러니까 위정현 그 학회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그 국회에 로비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이제 발언을 하니까 네. 그 개딸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사실 처음 알았는데 개딸들 아십니까? 개혁의 뭐 딸들 해갖고. 그분들을 비롯한 아니면 그분들이라고 추정이 되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분들이라고 추정이 되는 또 그분들이라고 추정이 되는 분들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 위협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회장 위정현 회장 말고도 본인의 그 가족들도 예.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이게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이러면 내년에 4월에 총선인데 22대 총선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가능할까라는 약간 밝지 않은 전망도 하게 되는 거죠. 네, 민주당에 대해서 당 내부나 안팎 바깥에서 아주 쓴소리들이 많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여기 여당이나 이런 그런 뭐 이게 쫄아갖고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다들 숨죽이고 내년에 이제 무슨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된다 이런 아주 이로만 이렇게 일관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고 안에서 내부 분열이 심하다. 네. 이렇게 이제 비판할 목소리가 많죠, 아주. 그리고 일단 김남국 의원이 뭐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선거 자금 어떤 돈 세탁 요기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에어드롭을 받았는지 그거는 본인이 이제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탈당을 하셨잖아요. 5월 14일에 탈당을 했는데 그럼 탈당을 하고 잠적했으면 그러면 다냐 이거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탈당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탈당을 받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리위 심의 회부를 해서 이거를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가 아니고 탈당이 먼저가 돼서 종적을 감춰버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맞물려서 그 대표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그 부천시 의원이죠. 더민주 소속. 네. 그분도 여성 그 국회의원이었나요? 이렇게 예, 성, 예.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아주 그것도 시끄러웠죠. 그분도 탈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그 전 대표도 탈당을 하셨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태만 나면 그냥 탈당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좀 뭐 뒷문 열어주기라고 하는데 어떤 그 그러니까 도피처라고 하기엔 그렇고 어떤 코너로 몬다라기보다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을 꼬리자르기 밝혀내. 이제 가는 그쵸. 거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쵸. 꼬리자르기가 가는 거죠. 탈당해버리면 그러면 뭐 국민들은 뭐 어디에 지금 그냥 허탈한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지금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 이게 보면은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보통 보면은 코인이 이제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24시간 거래되고 변동폭도 엄청 커요. 더 음, 중요한 거는 김치코인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유통되는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네네네.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말고 네네. 한국에서 생산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언제 상장 폐지될지도 몰라요, 거래소에서. 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잠도 못 자요. 코인 음. 하는 사람들은 왜 24시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언제 갑자기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신경이 코인에 다 갈 수밖에 없죠. 음, 내 돈이 걸려 네, 있으니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러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일을 못 해요. 아니, 코인을 딱 손대는 순간 이건 아예 다른 음,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코인은. 그래요? 예. 예, 그런 코인이라는 거구나. 거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다 놓고 내가 좀 기다린다 오를 때까지 이런 거가 있지만 네. 다른 그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예, 김남국 음, 씨가 한 건 음.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예, 김치코인이라고도 하고 이런 네, 거는 이거 눈을 아주 그냥 시뻘겋게 뜨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요 근래에는 또 코인이 되게 하강세잖아요. 예전에 몇 네. 년 전에 막 이렇게 엄청 음, 음, 예, 음. 상승세인데 하향세에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폐지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라는 게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도나거나 무슨 뭐 아니면 회사가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를 시키잖아요. 아니면 음, 이제 퇴출시켜요. 상장 폐지인데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건 상장 폐지 기준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야. 그냥 코인 뭐 거래소도 이제 공신력이 없지만 네, 대표적인 거래소가 뭐 빗썸이니 뭐 그쵸. 코인원이니 뭐 이런 네. 건데 몇 개 있는데 그런 데에 올라가 있는 거는 그래도 나은데 그런 거 안 올라가 있는 이제 뭐 이상한 상장인데 거기에 뭐 좀 메이저 거래소 올라가 있는 것도 순식간에 막 상폐되기 때문에 상폐되면 음, 아예 거래가 안 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라고 하는데 원래시 이제 네. 지갑이 뭐냐면 이제 잠깐 담아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근데 그게 이제 거래소마다 이제 그 코인에 대한 내가 계정을 만들면 거기에 지갑이 생기잖아요. 네네. 보관할 수 있는. 음, 그게 생기는 건데 그 거래소에서 또 거래소로 옮기잖아요. 다른 데로. 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기 상폐되면은 다른 데 거래해 주는 쪽으로 옮겨야지 또 팔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뭐 그게 이제 외국에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고 그런데 그 옮길 때마다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오, 예, 이거 수수료 얘기는 못 들었죠. 아니요, 수수료가 전체 자기가 알겠습니다. 가진 거에 20% 30% 뺏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세요? 예, 꽤 이게 세네. 왜냐면은 코인은 거래소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다 거래소 마음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 거래소가 다 잡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 예.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제 메이저 코인 같은 거 XRP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전 네. 세계적으로 이제 뭐 거래되고 되니까 거래소에서 그거를 갖다가 뭐 자기네 마음대로 퇴출을 못 시키지만 아까 말했던 잡코인이나 김치코인 같이 그렇게 뭐 세력이 없는 거는 그냥 거래소에서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거든. 그래요? 예.
거래소에 음.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내쫓으면 내쫓는 거 거래소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옮길 때마다 수수료를 막 네네. 무지막지하게 뜯어요, 아주. 예. 어, 어떨 때는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뜯거나 아니면은 뭐 네. 나갈 때 몇 프로 달라 해갖고 그냥 쫙 빼버리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현찰로 해서 옮기는 게 제일 좋고, 코인 대 코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거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거나, 아, 이게 국적을 달리할 때. 환율 차이 때문에. 아, 예, 환율이 높은 쪽으로 옮겨서 팔아야지만 내가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코인의 어, 목적은 그 코인 자체로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찰을 네네. 만들려고 코인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회사를 뭐 내가 투자해서 회사를 잘 그쵸, 되게 하기 그쵸. 위해 아닌 게, 예, 예. 내가 현찰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코인도 현찰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 목적은. 근데 거기에 이제 옮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옮긴다는 것 자체가, 예, 그만큼 이쪽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아마 옮겼을 때 그런 마이너스도 엄청 났을 거예요, 아마 김남국이는. 왜냐하면은 이미 옮긴다는 거는 거래가 저조하고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또 음, 옮겼다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떴을 음, 거란 말이야. 음, 20-30%는 떴을 거라고. 그러면은 음. 내 가진 거에 내가 10억, 뭐 최고가일 때 60억이었다 그래도 지금 거의 다 대다수의 코인들이 다 뭐 10분의 1 토막 났을 거예요, 다. 음, 비트코인 인기 없는 거들은. 100만 원이었으면은 10억 네네. 원. 어떤 거는 100만 원인데 10원 된 것도 있어요, 10원. 10원이요? 네, 10원, 뭐 20원 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거래가 없으면, 가치가 없으면 돈이 이거 그냥 쑥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뭐 한때 시가총액이 무슨 50억, 60억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마 위믹스가 아마 상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오,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거의 제로라고 봐야 돼요. 똥값이라고 봐야 돼요. 아, 시세를 갖다가 네. 거래소에서 이제 다른 거래소 옮기는데, 거래하는데 가도 거기서도 아마 뭐 하나당 무슨 만약에 100만 원이었 뭐 만 원이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 하나당 뭐 몇백 원밖에 안 될 거요. 내가 옆에, 뭐 관심 없어 나도 쳐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치가 오, 코인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코인이. 가치가 없는 데다 가치를 투영한 게, 가치는 아예 음, 없는 거야, 코인은. 프로그램만 있는 건데 그게 네네. 믿음이 있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믿음. 플러스 시켜 갖고 네. 그 믿음을 거래한 거죠, 돈을 주고. 이게 나중에 사고 있으면 돈이 얼마 될 것이다, 늘어날 네. 것이다는 믿음. 대표님, 실질적으로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코인은. 프로그램만 있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 살 수도 없는 거고, 아, 그거 가지고 아니, 있는다 그래서 예. 미래에 뭐 가상화폐다 음, 다 구라고. 화폐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저는 왜 이게, 화폐가 안 되냐? 예, 예. 근데 화폐 같이 쓰면 화폐가 됐지만 화폐라는 공신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코인은. 아까 말했듯이 불안해 그쵸. 갖고. 뭐, 누가 지급 보증을 해 주는 음, 데가 없어요, 음, 코인은. 음. 예, 그러니까, 돈은 대한민국 화폐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네네네네. 달러는 미국 은행이 지급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음. 근데 그 뭐 위믹스를 누가 지급 보증해 주는 거냐고. 그러니까 코인이 음. 이제 뭐 그러니까. P2P 방식 해가지고, 그러니까 탈중앙화 방식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네. 이게 약간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전 주식도 안 하지만, 전혀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회사를 키워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주식은 올라가니까, 이제 주식은 예, 회사의 가치를 보고 이제 평가되는 그렇죠. 돈이. 그렇죠. 예. 코인은 그 실체가 없다니까, 실체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처음에 코인이 왜 생겼고 거기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냐라는 거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만든 거, 종교하고 똑같은 거지. 아예 신이 이제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없다고 믿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 예, 믿음이잖아, 믿음. 믿음이죠. 코인도 그런 믿음인 거예요. 물론 거기다 포장을 한 거지. 블록체인 기술이다. 네. 뭐 앞으로 미래에는 이걸 돈을 쓸 것이다. 뭐 이게 뭐 탈중앙하다. 이런 포장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믿음인 거지. 우리들의 믿음. 그럼 거기서 음. 그게 누가 그러는데 그게 돈 넣고 돈 먹기라는 거예요.
돈 돈 넣고 돈 넣고 돈 먹기인데, 먹고. 예. 예, 돈 넣고 돈 먹기인데 거의 8, 90%는 다 꽝이고, 어떤 이런 어. 지금 김남국 의원처럼 뭐 10%, 상위 10%만 돈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많이. 이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세력이 내가 보기에는 세력이 있어요. 이 코인 세력이. 음, 예, 코인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코인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예.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코인을 만든 회사나 사람은 돈을 엄청 무지막지하게 벌어. 그 사람이 거기서 다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90%를.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이요? 걔는 다 알아.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거래되는지 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쵸. 근데 우리는 그 전광판에 그 코인 거래소의 수치를 보고 알지만 그 음,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잖아요. 처음에 내가 음, 80만 개를 만들었어요, 코인을. 예, 예. 그럼 그게 어느 거래소에 어디가 있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어, 거거든요, 지금. 어, 예, 다 이게 공개될 수 있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사람은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에는 코인을 만든 사람은 돈을 무지막지 벌지만 코인을 만든 걸 사서 거래한 사람은 처음에 몇 번 거래한 사람은 돈을 벌 다단계하고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 들어간 다단계? 사람은 돈을 버는데 예. 뒤따라 들어간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코인이 대표님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가상의 어떤 프로그램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거로 거래를 하면서 차익을 노리는 건가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구조는 주식. 근데 그 어, 주식이잖아. 주식은 주식을 갖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매주. 네네. 네네. 예. 근데 이거는 그 코인을 갖고 거래하는 거지. 음, 똑같다고 보면 돼요. 거래소 하는 것도 시스템도 똑같고 다 예. 똑같아요. 차트 보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이제 음, 다른 건 두 가지. 이거는 주식은 실체가 그러니까 주식은 뭐 그 회사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주식 그 거래소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증권거래소나 뭐 이런데. 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진짜 상장될 수 있는 회사인지, 다 뭐 네.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래에 대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뭐 하한가 몇 번이 거래 중지, 상한가 뭐 얼마에 되면 뭐 거래 중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판을 만들어 놨는데 코인은 그것도 없어. 상한가는 무지막지하게 언제 올라갈 수 있고 하한되면 하루에도 뭐 상한가 올라갈 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안전판도 없고 지급을 보증하는 데도 없고 상장됐을 때 그 상장이 왜 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해주면 해주는 거고 거래소에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고 그럼 그런 거예요. 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투명한 거 아닌가요? 공신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믿음에 투자하는 거지. 믿음에, 예. 아무것도 실체도 어, 없는데 예. 그런 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00만 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잖아. 참 어.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어떤 공신력도 없고 그러니까 보장할 수도 없는데도 청년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주식을 뭐 해 아니면 코인을 해라고 했을 때 뭐 월급 가지고 집 사는 거 불가능 뭐 이러니까 그러면 월급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럼 코인이나 해볼까 나쁘게 했을 때 말하면 나쁘게 네. 말하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지.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내가 몇만 배 튕기겠다. 주식은 적은 돈을 예. 투자해서 몇만 배를 할 수가 없거든. 구조상. 몇만 배요? 예. 근데 코인은 몇만 배도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아니 비트코인이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던 게 지금 몇천만 원 됐잖아요. 와, 몇만 배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비트코인 봐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지금 계속 가격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리고 또 어떤 거 같은 경우에도 뭐 코인 뭐 한 10원 에서 갖고 그게 10,000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배 오른 아, 거야. 그러니까 작은 음, 돈을 투자해서 크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MZ 세대 그 특성이 맞는 거지. 예.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월급만으로 이제 어떤 미래를 예. 확실하게 그리기 힘드니까 그것도 뭐 이제 거기에라도 기대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성향 같네요. 자체가
네. 예전에 우리들이 이제 20대가 20대 때만 해도 그런데 그런 거 있다 그래도 못 들어가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 그 뭐라 해야 되나. 도박 심리가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 예. 음, 왜냐면 예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해서 그런지 예. 음, 그 도박 심리가 굉장히 있어요. 그냥 뭐 배팅 심리가 있어요. 애들이 딱 보면 얘기하는 게 예, 예. 이게 여기서 잘만 하면은 일 안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잖아. 음, 노력 안 그럼 하고. 좋긴 하죠. 예. 그런 거 중요하더라고요. 중간 과정에 노력이라는 과정을 자꾸 생략하고 예. 싶어 하더라고요, 요즘 MZ들. 음, 그 대표님 그 MZ 세대 다음 세대가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세대입니까, 그거? 알파 세대가 있더라고요. 알파 세대가. 알파 세대. 예, 그러니까 그 세대가, 알파 세대가 2012년인가 13년부터가 알파 세대인데, 알파 세대는, 그런 게임, 말씀하시는 뭐, 게임이라든지, 사이버 세상이라든지, 어떤 그 그러니까 이런 뭐, 전자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모바일이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특화된 그런 세대가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일단, 김남국 의원의 건강, 그러니까 생사를 걱정하는 측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김남국 예, 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 이게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김치 코인. 네네. 음,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어떻게 사게 됐는지 일단 속 시원히 자금 출처 밝히면 돼요. 내 통장 얼마부터 출발했다.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지금 음, 폭망해갖고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다. 아니면 음, 얼마 남았다. 음. 딱 거래하면 되거든. 그거 뭐 그럼 속 시원해요. 뭐 그러면 오해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뭔가 어떤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나도 그냥 네, 뭐 돈 벌고 싶어서 코인 했다. 근데 네, 맨 처음에 한 1억 갖고 시작했는데 한때는 뭐 한 7, 80 올라가서 내 마음이 음, 좋았는데 오를 음, 줄 알고 있었는데 상패돼 갖고 못 팔고 못 빠져나가고 그냥 그 어디 지갑으로 옮겼다가 수수료 왕창 뛰고 지금은 더 떨어져 갖고 좀 엉망이다. 그래서 남은 네. 거는 지금 원금도 안 남았다. 얘기 속 시원하게 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지금 종적을 감춘 걸 보면 네. 뭐 아무튼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뭐 아직 청년이잖아요. 사실 뭐 저랑 동갑 7, 8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명한 판단 내리기를 김남국 씨가 기다리겠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이제 마흔 방송 나올 여섯이요. 때는 뭐 2, 30대로 예. 나오는데 아, 2, 사실 30대는 아니죠. 40대 중반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저랑 동갑이죠. 예. 46. 예. 그러면 40대 중반이면 남자가 40 중반이면은 뭐 적은 나이가 아니지. 나이는 예.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젊은 뭐 그만큼 크게 색하니까 자기 스스로 행동에 책임질 나이다 이거지. 예, 그렇죠. 그건 무책임하게 맞는 뭐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속 시원하게 밝히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무슨 코인 몇 개 가지고 있고 지금 얼마 투자 얼마인데 안 됐다. 아유, 그러면 중간에 돈 인출했으면 인출했다. 코인한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죠. 예, 손해는 죄는 죄는 아니죠. 근데 아닌데.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뭐 코인 했다고 그러면 안 되나? 국회의원들이 주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 마무리하려는데. 아니, 근데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예, 1년 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장일치는 됐으나. 다 빨고 그러니까 빠져나오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는 거죠. 뭐야, 1년, 그럼 뭐 다 빼돌리고 다 뭐, 다 지들 할 거 빠져나오고. 다 해놓고서는 그렇지.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바보야?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보죠, 뭐.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예. 아니냐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바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 좀 바보였나요? 바본 것 같아. 바보였나? 예, 바보야. 예. 네. 바보들의 행진들이지, 뭐 다. 아니, 자, 네. 주식, 주식은 이제 사실 재산 공개하면 국회의원들 주식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많겠죠. 그 재산 공개한 거 보면 무슨 웬 놈의 주식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다들. 근데 그거 갖고 혹시나 왜 뭐, 요거 안 하잖아. 아니, 뭐, 가질 수도 네, 죠 뭐. 네, 투명하자면. 그렇죠. 그 네. 코인도 공개하면 되지, 뭐가 그게 어렵다고 떳떳하지, 그래, 참, 나 이해를 못해서 김나국이도. 모르죠. 뭐, 왁구를 짜고 있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두 뭐가 번째 질문 자꾸 갈까요? 이렇게 의욕을 만들게끔 예.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딱 그러니까요. 쏟아부내는 거지, 뭐. 일단 뭐, 사람만 있어. 사람 그런 안, 것들도 있다라는. 그게 말이야. 아야, 뭐, 김남국이 뭐 국회의원인데 뭐, 변호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변호사고 뭐 근데 뭐 예, 돈도 예. 자기 재산 10매덕 있는데 뭐
뭐 그 그러니까 사람 성공한 삶이지. 성공했죠. 그 엄청 성공했죠. 나이에는 엄청 성공한 거지.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 예. 예, 여담이긴 한데 뭐 풍문에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대학교 때 주식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대학교 시절에. 아 그러니까 뭐 주식해서 돈 많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 머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거기에 딱 사람들은 매진을 하니까.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됐어. 그냥 변호사 하면서 음. 코인하고 주식하고 열심히 했어야지. 그러면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아, 그쵸? 그게 정답이네. 어. 안 아무런 그래 거리낌 없이. 그랬으면 지금 엄청 큰 부자가 된 거냐. 근데 돈을 벌 수 아우, 없는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아, 국회의원이 돈 벌려고 오,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네. 권력을 가진 직원이 그래서 직장인데. 근데 국회의원을 하지 말았어야지 스스로가. 아유 그 사람도.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뭐 다 가지려고 했다 음, 하니까 욕심만 낸 음, 거지 이제. 하나만 더 명언이 먹게 뭐 되고. 나오네.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예. 뭐, 추이를 지켜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두 번째 번째 참 예민한 주제는요. 요즘 뭐 아주 경기도청 공무원들 그 공직기강 회의가 아주 그냥 도마에 아주 올라가고 난립니다 지금. 아이고, 대표님 초등학생이에요. 네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초등학생이요. 여러 가지 네, 경기도청 관련해서 공무원들 네, 무슨 뭐 요즘 뭐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이 쳐 갖고 네. 김동연 도지사 온 다음에 공직기강이 뭐 엄청 음, 해야진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말들이 많죠. 일단 이번 사태는 앞선 17일 오전 8시 45분 경에 경기도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경기도청 사무관 30대 A씨가 경찰에 체포가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이제 와 출동을 했고요. 고시 출신인가 보네. 30대가 사무관이면. 야. 아, 그런데 오전 10시쯤 어. 범행 후에 집으로 달아나서 뭐 그를 이제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그가 병가를 냈다고 이제 파악이 된 걸로 전해집니다. 예. 근데 경찰이 이제 사안이 중하다. 그래서 18일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불구속 상태로 이제 조사를 이어간다라는 건데, 네.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아니, 검색 쳤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아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도 경기도 공직사회 성비 문제 일에서 맞아요. 어, 여자 화장실에 뭐 이렇게 몰래카메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의회에서 뭐 이렇게 여성들의 이제 옷차림 그러니까 일부 남성 의원들이 이 수준 봐라. 이제 농담을 빙자해서 네. 희롱을 하거나 여성들의 옷차림을 이제 지적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 또 그 생각 얼마 욱하네. 전에도 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뭐 그 의원단에서 무슨 경기도청 관련해서 논평들 했잖아요. 뭐 그 거기에 음, 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뭐 범죄들이 그동안 나도 몰랐던 범죄 때문에 이렇게 기소되고 뭐 받은 사례가 많더라고 보니까. 9월이네요, 대표님. 2022년 9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20대 공무원 A씨가 도청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예.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이 됐대요. 참 별짓 다 하네 진짜. 왜 뭐 그러죠? 예 공무원들이 뭐 하십다고. 아니, 저는 이게 약간 화장실에 왜 그래? 지저분하지 않나? 근데 이런 사태가 근데 되게, 그러니까 뭐, 지금 경기도청 공무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화장실 문제 이런 거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의 이런 옷차림 가지고 지금 이거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인지 얼추 짐작이 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게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거든요. 엄청 진짜로. 뒤떨어지는 거죠. 엄청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돌려가긴 아니지만, 일부 이제 연배에 있으신 그런 기자님들 있잖아요. 예. 뭐, 이제 대표님은 뭐 이제 만으로 40대에 가까운 그런 연배시지만 뭐 70대 뭐 이렇게 그런 연배에 있으신 기자분들은 한창 미투 운동하고 막 이럴 때 이거 미투가 나라 말아먹는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여전히 이렇게 약간 만나면 쓰담쓰담 뭐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너무나 근데 여성들 입장에서 그거 정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도청 공무원이니까 이거 왜 이러죠? 그게 정신, 진짜.
아니, 근데 의외로 음, 공직 사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상식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리는 머릿속에 그리는 거는 공직에 있으면은 뭐 더 보수적일 거고 청렴하고 다 자기 몸 관리를 더 잘할 것이고 뭐 정직할 것이고 이런 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 근데 그런가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은 공직 사회가 성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좀 문란한 면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아, 뭐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음, 폐쇄된 조직이다 보니까 네, 네네네네. 뭐 군대에서도 이제 성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살도 많이 네네. 나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 군대가 뭐 군대에서 뭐 누가 뭐 상사가 밑에 무슨 여군 뭐를 음, 뭐 여러 명이 총폭행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진짜 민간 기업 조그만 중소기업이든 큰 대기업이든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건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 기미가 있으면 빠져나오죠. 아, 기미가 그만둬야죠.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그랬다가는 그냥 예? 바로 그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남성 쪽에 가해자 예, 쪽에 엄청난 예, 피해와 불이익이 바로 오는데 조금만 예, 이상하다 예, 고 예,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성적인 갑질이 생길 수가 없는데 음, 근데 공직 사회나 이런 데 특히 공무원 뭐 군인도 공직이라고 보면 이런 그렇죠. 뭐 이런 데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이거 뭐 경기도청 대표를 했지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일반 지자체를 음, 봐도 음, 일반 공무원사회도 이게 폐쇄적이고 이게 뭐 약간 계급이 있고 상명하복이 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 의외로. 아, 그래서, 왜냐면은 예. 뭐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지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도 자살한 이유가 또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비일비재하죠. 알려진 것보다는 안 알려진 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선 관련돼서. 어,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네. 사실은 공직사회 분위기는 안 바뀝니다. 네, 음, 장담하건대. 안 바뀌죠. 왜냐하면은 인사에 대한 게 다 공직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인사에 대한 게 네. 두 가지야. 내 지위를 법에서 보장해 줘. 쉽게 못 잘라. 못 자르죠. 예, 거의 못 자른다고. 두 못 번째. 자르죠. 예. 그러는데 못 자르는데 중요한 거는 승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음, 음, 뭐야 갈망이 커. 왜냐면 그것밖에 음, 보상받을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음, 승진하는 그쵸.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그렇죠.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뭐 성과급을 뭐 삼성처럼 뭐 매덕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내가 음,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승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음, 그거에 대한 또 뭐 이렇게 그거 다 욕구가 있으니까 음, 아니 승진 때문에 또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많거든. 여성 음,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라 그러면 음. 그렇죠. 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그때, 때문에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음. 여기 지금 경기도 보니까 예, 경기도가 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성 관련 교육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법정 의무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렇게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데 네, 이게 작년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실효성이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페널티도 그렇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또 뭐 도내 지자체에서 일어난 뭐 어떤 경기 도내 지자체에서 일어난 성범죄 처분에는 뭐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이런 직원이 감봉 2개월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그러니까 감봉 그래갖고 2개월. 예, 근데 견책, 강제추행 저지른 직원 뭐 견책, 경징계라는 거죠. 민간 기업 같았으면 그냥 바로 잘리죠. 네. 야, 자기 생계가 그냥 날아가는데 공무원들은 또 그런 처벌이 너무 또 관대해.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견책이면은 뭐 2개월 감봉. 그냥 뭐 그냥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봐야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네. 아니 진짜 이게 나쁜 발언인데 그냥 내가 2개월 월급 조금 받고 내가 한번 진짜 일 저지러 봐? 뭐 이런 진짜 나쁘면 정말 그런 의도
충분히 예.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거꾸로 처벌이 생각해보면, 처벌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사건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처벌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한 번만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항상 네. 주장하는 게 이 공무원들은 이제 법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잖아요. 네. 근데 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보장을 안 하는 데가 군인, 있어요? 아, 군인, 군인. 예, 예. 법원의 이제 판사, 검찰의 검사. 7년인가 한 번씩 부적격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요? 예, 검사하고 판사는 판사는 아마 오, 10년인가 그래. 검사는 7년인가 그렇고 내가 정확하게忘다 하여튼 그 기간 10년 아니면 7년 사이에 한 번씩 이 사람이 검사로 적합한가 예, 아닌가 예. 판사로 적합한가 아닌가 심사를 받아요. 근데 뭐 대부분 음, 다 통과지. 뭐 그런 오, 그중에서 이제 뭐 한두 명 이제 떨어지면 그게 예, 뉴스가 예.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음, 탈락자 거의 없는데 군인 같은 음, 경우에는 계급 정년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쵸. 내가 그 뭐 대위에서 소령을 진급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못 진급하면 그냥 자동으로 음, 아, 퇴사잖아. 그래요? 요거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 근데 왜냐면은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그런 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들어와서 죽을 예, 때까지 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오면은 한 10년이나 한 번씩 10년이 아니면 5년에 한 5년, 번씩 5년, 적격 예, 심사를 해 갖고 이 5년. 사람은 예, 공직이 안 맞는다 예, 싶으면 예. 그냥 그 좀 내보낼 수 있는 걸 법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군인처럼. 근데 그러게요. 부적격 공무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내가 보기에도 막 이 사람들은 진짜 공무원 해도 안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히 인성 면에서. 맞아. 아니, 네. 그리고 오히려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 나가잖아요. 못 못 버티고. 그 버티지. 수직 문화라든지 뭐 이런 네. 약간 뭐 이런 너무나 이제 고압적인 그런 문화 이제 못 견디고 이제 나가거나. 그리고 근데, 막, 예, 음, 실력도 없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시험 통과해서 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 네네. 실력 있다 보지만, 그 안에서도 뭐,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눈치만 보고, 뺑글거리고, 아부는 또 엄청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아, 사람들을 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공직이 참 보면은 이게 한 명이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음, 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 인사 고과를 매기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 뭐 지방자치를 한 의미가 없는 거죠. 시민이나 국민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아, 이제 그 민선을 하자는 게 그 취지잖아요. 국민이나 시민이 뽑은 그렇죠. 시장이나 음, 도지사가 음, 그 사람들이 인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나 시민이나 도민한테 잘 보여야 음, 된다. 이렇게 그런 이론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한 건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현실은 음, 그냥 도지사 한 명, 위에 뭐 국장 한 명, 과장 한 명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그렇죠. 뭐 시민이고 국민이고 그냥 아주 알기를 나발이고. 예, 개떡으로 하는 거지 아주. 예. 아니, 근데 좋다고 또 찍어줘요. 국민들하고.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이지. 아니, 그 공무원을 그래서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보통 일반 사기업이 그 어떤 뭐 근무 요건이라든지 뭐 임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그 공무원 따라가서 이렇게 약간 공무원이 약간 뭐랄까 뭐 바로미터처럼 약간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성비위 같은 건 어떻게 이렇게 좀 폐쇄적이고 이게 그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어떤 그 인사권 이런 것 때문에 뭐 계속 직위가 보장된다든가 그 아니 일자리가 보장된다 이런 것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성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제 생각에는 5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5년. 그래서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좋을 20년을 것 같아요. 20년 이제 일반 지방직 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 보면은 20년 하면은 연금 대상자잖아요. 음, 그래서 그 5년에 한 번씩 해서 20년 연금 대상 되기 전에는 엄청 고강도로 부적격 심사를 해갖고 이상한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래 내보내야지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회가 그렇죠. 많이 생기잖아. 약간 물갈이. 예, 예, 물갈이 비슷하게 음, 그래서 연금도 안 줘야 돼.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계속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맨날 그냥 눈치나 보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평생 뭐, 연금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세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눈치 보느냐고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 그리고 그거 이런 아니면 내가 왜 공무원이 됐겠냐, 성비, 그러겠지. 성비위 이런 뭐 문제 있거나 음주운전했던 사람들은 그럼 부적격 심사에서 다 탈락 대상이잖아요. 만약 부적격 네네, 심사 네네. 나오면. 그럼 그 사람들 내보낼 수 있잖아,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어떻게 내보낼 수가 없어. 내보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음, 이 내보낼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하는 거지, 못된 놈들이. 예. 그러니까 지 그게, 마음대로 막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더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더 법을 안 지켜. 처벌. 아니까, 조금 아니까. 예. 예. 아니 또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니까 같은 공무원이잖아. 음,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성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무슨 뭐 교육을 한다? 아유, 교육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무슨 교, 뭐 교육을, 무슨 뭐 어떻게 뭐 잘 뭐 징계를 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 도태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방법은 군대처럼 계급 정년을 두자. 음, 공무원들도. 그래서 음, 5년에 한 번씩 부적격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의 무슨 문제나 좀 성비위, 음주운전 아니면 기타 네, 뭐 이상한 범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인사 뭐 나쁘다 인사고과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보내는 게 자연스럽게 법으로 음, 집으로 보내는 게 맞다. 그래야지 신규 수요도 창출돼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 또 아주 열심히 일할 거래 아마. 엄청 그쵸. 열심히 할 거야 아마.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공무원 그 세금, 국민세금 받는 거잖아요. 월급 받는 근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열심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저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편하게 먹고 살기 그렇죠. 위해서 공무원 하는 거잖아요, 다.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아, 노후도 약간 연금도 있고, 네. 예. 아니,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을 다 지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계급 정년을 갖다가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적격 심사. 왜냐면은 검사 판사들도 다 하고 아니면 저기 뭐야 군인들도 다 그렇게 음, 하는데 왜 공무원들만 안 하냐고. 다 해야지. 아니, 오히려 좀, 진짜, 좀, 그니까, 표현이 약간 적대인데, 좀 빡세고 좀 어려운데,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그러니까 하고, 그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덜 좀 어려운 데는 그걸 안 하네요, 오히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지방직 공무원들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총무처 시험 보고 떨어지고 또 뭐 나이 차고 그러면 지방직 공무원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수준 난이도가 지금은 네네. 지방직 공무원이 되게 뭐라 그러더라 더 좋아요. 예. 오, 승진도 잘 되고 아, 중앙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앙부터 공무원들은 구급을 들어가갖고 사무관 가기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죠. 근데 아니 경기도 이런 데나 뭐 경기도 하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가면은 금방금방 달아요. 자기만 조금만 하면 줄만 잘 타면. 줄만 잘 서, 그게 예. 정답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게 지방자치 한 거를 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난 사실 지방자치 자체도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무슨 시장을 음, 투표해서 뽑습니까? 아유, 진짜. 시의원들 왜 필요해? 시의원이 나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배지 예. 달아줘야죠. 배지 달아줘야죠. 뭐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 역할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뭐 하는 거야? 맨날 뭐 예? 동네 무슨 뭐 건달 같은 사람들이 다 시원하고 앉아있으니. 아니, 시의원 한 번 하면은 왜요, 대표님? 그 뭐야, 가문의 영광으로 안다던데? 되게 이렇게 전 재산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천받으려고 막. 아무튼 뭐, 열심히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 아유 그래서 뭐 근데 내 바람이 뭐 없앤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어차피 해놨으니까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공무원들이라도 좀 이 계급 정년 만듭시다 좀 제발 지방 공무원 아우, 지방 괜찮네요. 공무원 지금 중간에 음. 부적격 심사 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한 뭐 20년 되기 전에 한 절반 정도는 내보내는 걸로. 음, 예, 20년. 왜냐 군대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군대가 절반 정도 내보내는 거 음. 장교를 그럼 다시 올라가고. 들어와요? 충원이 돼요? 그렇게 그럼 단을 이제 밑에 내보내는데? 있는 소위부터 다시 충원이 되는 거죠. 아, 돼요? 예. 왜냐 올라갈수록 음. 피라미드 구조니까. 예. 그렇구나, 군대는 그렇구나.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예. 예. 근데 어, 공무원들은 이게 무슨 뭐 사각형, 직사각형 구조잖아. 예? 올라가는 게 너무 많아. 그대로 수직상승 이렇게? 아니, 절반이 간부야.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군대는 올라가서 사단장 한 명에 무슨 뭐 투스타 음, 한, 사단에 한 음,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음. 투스타. 그쵸, 예. 그 밑에 무슨 뭐 대령 몇 명 이렇게 해서 점점 음, 피라미드 구조에서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내보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 뭐 지방직 공무원들도 자리를 많이 만들지 말고 다 이제 좀 추려갖고 한 사무관 되기 전에 이런 사람들 부적격 심사해서 대부분 한 절반 정도 내보내는 방향으로. 음, 그래서 신규 음, 조를 계속 창출하고. 그러면 이제 음. 이 MZ 세대 일자리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요. 어우, 그 좋네요. 사람들은 이제 좀 일했으니까 돈도 모았고 경력도 쌓았으니까 다른 데 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 그 나이 돼서 받아줄, 아무튼 뭐, 저기, 경기도에서 그 2022년은 8건이었대요, 성비가. 근데, 그러니까 2021년에 8건이었는데, 2022년에 13건인데,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비하고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 좀 경기도 좀,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 정신 좀 차리고 좀, 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했으면 좋겠네요. 초등학생 상대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30대가 지금, 아, 술 드셨나. 김동연 우리 도지사님께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지. 사람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아, 공무원들이 대변이 돌려서 매기시는데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 도지사가 성격 이상하고 또라이 같은 새끼 있다고 해봐요. 또라이 같은 새끼를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실제로 말투 약간 소문대로. 괴팍한 어, 성향의 어, 도지사님.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네. 아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지. 이건 진짜 근데 아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성격이 너무 좋으신 거지, 유하신 거지. 또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 또 공무원들에 아, 대해서 또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지. 아, 예. 그래요. 온정적이다. 그래서 빡세게 하는 데는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가는데 예, 예. 삼성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이 엄청 타이트하게 돌아간다잖아요. 삼성. 그쵸. 정평이 나 있죠, 네. 삼성은. 그래서 딴 생각을 못 한다잖아.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회사 가서 어, 막 타이트하니까 집에 와서 자고 또 회사 자고 해서 딴 짓을 못 해. 딴짓 할 어, 겨를이 없어. 시간도 없고 음, 정신력도 없고. 근데 뭐 예? 근데 너무 느슨하니까 예, 딴 예. 짓을 많이 하는 거야. 이상 엉뚱한 짓을. 삼성이 그건 괜찮네. 예. 노잼 그래서 그런 없어서. 식으로 아주 그냥 빡세게 예. 유도 돌려야 되는데 다들 이제 너무 느슨하니까 이제 예? 너무 도지사가 좋은 거지 사람이.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시민이 감시자가 돼야죠. 저희가 월급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떤 액션을 취하진 않더라도 관심이라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진짜 음, 읍소드립니다. 읍소. 네. 정말로. 네. 없어. 음, 관심이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갖고 관심이 있으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있지라도 말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급 정년 전 강력하게 지방 공무원들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그 계급 정년을 둡시다 군대처럼.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고를 사람들 고르고 부적격 끼는 사람들 좀 퇴출 음, 좀 시킵시다. 진짜 손해고,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 진짜 공무원. 많아요. 많아요. 진짜 무식하고 진짜 어떻게 저 사람이 공무원 됐지? 진짜 아주 진짜 이상한 아니, 사람 근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독사 같은 사람들 너무 많아. 너무 그냥 많은,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아주 맞아. 그냥 네, 예? 음, 공간 어디 뭐 해먹을 거 없나 눈독 마냥 들이고 아주 그냥 딱 보면 딱 보이잖아요. 딱. 보이죠. 어, 이렇게 뭐 관상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아니, 행동이 근데 보여. 근데 눈빛이 그래. 네, 증거를 잡을 수는 없지만 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결과적으로. 아이고, 예, 그런 사람들 좀 퇴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은 그냥 뭐 공무원만 됐다 하면은 그냥 진짜 최고 최고. 하여튼 뭐 외국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심해. 그렇죠? 이 더군다나 고쳐나가야죠. 우리나라의 또 문제점은 아직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있기 음,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 맞아요. 나리님이죠, 나리님. 공무원을 하면은 출세를 했다, 그쵸, 입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더라고. 예. 맞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을 봉사라는 게 국민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렇죠. 통치하는. 예, 예. 예. 참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무슨 뭐 요즘 그분이 뭐 유튜브에서 엄청 뜨는데
지방의 모 시에 무슨 홍보맨이라고 해갖고 유튜브 채널 만들어갖고 뭐 직원인데 어디 시청에 무슨 뭐 그 홍보하고 이런 건데 그 저는 나 이것도 되게 불편한데 뭐 이상한 민원인 대처 훈련 하잖아요. 아, 민원실에서. 그래요? 예, 무슨 막성 민원인 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해요. 무슨 뭐 예? 경찰에 신고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거를 민원 창구에서 뭐 훈련을 하더라고. 그 도청 뭐 전국에서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국에 다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고 보니까 보도 자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악성 민원 대처 훈련을 한다 이러고. 아니 근데 악성 민원이 그 훈련 대처하는 건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 되냐고. 전국적으로 한다고요, 그거를? 전국 지자체마다 다 해요 그렇게. 보도 자료도 많이 나오던데 악성 민원 대응 훈련 한다고. 악성이요? 근데 아니 민원인도 국민이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요. 뭐가 아쉬워서 나와서 소리 지르고 막 예. 그러면은 와서 본인들이 더 응.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잘 배우고 아니면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소리 지르겠냐고. 그러니까요.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응. 억울하니까 와서 소리 지르는 거지. 그걸 뭐 그리고 그걸 갖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제압하는 훈련, 신고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냐고. 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나라 공무원 그걸 또 버젓이 자랑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려. 아, 성과라고. 예,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거지. 개돼지만도 못하게 하는 거지. 아주. 머리가 썩었네. 예. 그런 거 뇌가 썩었네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지자체 단체장을 뽑아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또 좋다고 뽑아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거기에 그 주민이라고 합시다. 그 그런 주민이 어려운 왜 그렇게 사람들 가서 그렇게 하나하나도 다 하겠어요? 유권자 아닙니까? 모셔야 아니, 되고 유권자건 뭐건 간에, 그 아니, 그 사람들도 특수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들도 뭔가 이걸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폭언을 했다 이래서 무슨 뭐 악성 어떻게 대처해 갖고 신고를 한다 이런 연습을 한다는 게 과연 연습을 해요. 이게 와, 와,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저 그래서 이게 나리님들.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왜 그런 조선시대겠냐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 그렇죠. 뽑힌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선거 때는 제가 뭐 봉사자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속 마음속에는 야 내가 그럼요. 니네들 위에 있는 내가 조선시대 따지면 내가 인마 저기 사또야 다. 그럼요. 니네들은 노비 천민이야.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마음속에는. 니들보다 유권자 니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유,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갖다 바쳤는데 공천 받으려고. 이제 뽑아야지. 이제 본전 뽑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깔보고 아래를 보고 낮게 보고 이런 게 공직사회 문화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 일례가 그런 악성 민원인 대응 훈련이다 이거야. 그런 악성 민원 대응 훈련 와, 한다는 것들을 보고 근데 그것도 좋아. 그래 좋다 그야. 니네들 그 공무원들의 무슨 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쳐요. 그 한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댓글까지 달았었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그 악성 민원을 대처하는 방법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무슨 뭐 조선 시대에는 끌려가서 곤장을 맞을 인간들이 아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불쾌하다. 나는 여기 살진 않지만 이 동네 살진 않지만 다른 뭐 어느 경기도 동네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이거 거기가? 말하면은 딱 나오는 거라서 내가 얘기하고 아, 유명해졌던 거야. 원희룡하고도 같이 무슨 유튜브 찍고 그랬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보기엔 되게 불편하다. 여기 이 시에는 기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내가 다른 동네 기자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 무슨 조선시대 당신들이 포졸이냐고 그럼 국민들이 다 천민이고 노비라서 잡아다가 말아들으면 곤장 치는 거냐 백성이죠, 백성. 예?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선 민주주의 국가다 하면서 낼름 해갖고 당신들 월급 받고 이거 좋다고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이거 나 되게 불쾌했다 진짜 이러면서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참 문제입니다 진짜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 대표님, 남아있어갖고 그게 지금 현재예요, 현재? 작년인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 얘기예요. 그럼 최근이잖아요, 비교적. 그렇죠. 아직도 그 채널이 유튜브가 굉장히 또 그 구독자도 늘어서 유명해졌어요. 더 그때보다. 와,
또 욱하네. 와, 아직도 그런, 와, 버젓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아유, 아, 근데 그걸 다 뭐 그런 게 행사 국민들이 못나서 그런 거야, 다. 국민들이 못나서. 남 그러니까 제가 그게 탓할 그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게 이런 거를 눈 부릅뜨고 이걸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고 이런 거 감시해야 되는데, 그 노동시간 늘려가지고, 하루 내내 일하고 그러면은 또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려면 또 자고 일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아예 시간이 없는 거지. 아무튼 국민들이 악순환이죠. 국민들이 이제 바본 거지, 바보. 남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시장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그 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 공무원들. 그래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국가나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점점.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 사고방식이.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뭐 남북정전 끝나고 노예 해방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남부에서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흑인 노예들. 네네. 흑인 노예들 보고 야 이제 너 노예 아니니까 떠나라 가라 이러니까 노예들이 어디 못 갔대잖아. 다시 들어갔잖아요. 예, 아, 나 우리 네. 노예하고 싶다고. 더. 왜?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거든. 막막한 거죠. 네. 네. 평생 태어나서 노예로 음, 살았는데 음. 갑자기 가래. 그냥 어딜 가? 맨몸으로 어딜 가. 어딜 가?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리고 또. 어딜 가? 아무것도 네. 모르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근데 실상 현대 사회가 뭐가 그렇게 전 다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 그게 이제 그때는 육체적으로 인신 구속을 해서 노예를 시켰. 그렇죠. 지금은 정신적으로 구속됐잖아. 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냥 말 그럼요. 새끼어의 선동가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음. 뭐 각 당을 대표하는 선동가들 있잖아. 거기에 그냥 다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뭐가 옳고 그런 걸 모르고. 집단 세뇌 같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집단 세뇌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가고 있는 난 거 아닌가. 사실 나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뭐 누가 그랬잖아요. 민주주의가 바보들이 하는 거라고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라고 유명한 거 아, 철학자 그래요? 그랬잖아요. 플라톤인가 뭐 철학자 그랬잖아요. 아까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예. 그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 뭘 말하냐면 집단 심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음, 그 가장한 군중이나 집단 그런 행동이나 심리를 비꼬은 거거든. 음, 예. 음. 다수결이라는 그런 뒤에 숨은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난 꼭 다- 다수결이 옳다고 보지는 않거든. 그럼요. 다수결이 잘못하면 까딱하면 전제 정치로 가는 거죠. 틀릴 경우도 많고. 예. 맞아요. 그런 음, 게 역사적으로 그걸 너무 많이 해왔고 음, 증명돼 있는 걸 우리 너무 봤고 그런 그 다수결이나 군중의 뒤에 숨어서 뭐 이렇게 선동을 해서 한 게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도. 예? 그렇죠. 히틀러를 그렇죠. 뽑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무지몽매한 독일 그때 음, 당시에 국민들이. 음,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전 지구가. 뭐 그런 것처럼 나는 뭐 전체 집단이 움직여갖고 뭐를 이성 전체 뭐 선을 실현한다. 그리고 난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봐요. 그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 자체가 뭔가 그 의도나 세력이 뒤에 있는 거지. 옛날 히틀러가 이제 음, 자기 어? 했던 것처럼 뒤에 누군가 그 이득을 노리는 뭔가 있는 거지. 꼭 음. 그렇게 이렇게 의심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냥 그런가 보다. 대다수 국민들은 와 이게 좋은가 보다 이쪽 슉 갔다가 갑자기 저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이쪽 슉 가고.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 왜,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그 왜 양떼들이 그 개가 이렇게 양측 개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종이 콜린이 뭐죠? 아무튼 그 네. 개가 이렇게 막 제 집에서 막 이렇게 가면은 막 양떼들이 우 갔다가 이렇게 막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가잖아요. 갈짓자로 막 이렇게. 네. 맞아요. 그게 그거 군중들, 똑같아요. 예. 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냥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내 인생은 뭐지? 막 이렇게 돼. 예,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래서 나도 요즘 놀라는 게, 야, 진짜 집단 세뇌라는 게 진짜 무섭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요. 그 중에 네. 하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디어고, 그 언론이 선동하는 음, 거지. 예. 그렇죠. 맞아요. 정치가 뭐, 이렇게 약간 뭐 떠들어주면, 이렇게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빵 해가지고, 네. 그 왜 3인 성우라고 하잖아요. 3명이 모이면 호랑이도 맞아요, 만들어낸다고.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야, 진짜.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또 밤이 또 늦어졌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왔네. 코인은 정리를 하면, 코인은 절대, 제 생각에는 코인은 안 하는 게 좋고, 예, 음, 예. 코인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음, 김남국 의원은 코인 뭐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밝히면 되는 거고, 얼른 오셔서 꼬인 걸 풀어야죠. 그러면은 뭐, 오해도 다 풀리는 거고, 음, 떳떳하다면. 그 음,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들 경기도청의 그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뭐 교육을 시킨다, 뭘 한다, 뭐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그 지방 공무원들도 그 부적격 평가나 계급 정년을 두는 공무원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 공무원법을.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동의합니다. 거기다 이제 그 5년, 10년, 음, 15년, 20년, 음, 19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번에 걸쳐서 부적격 심사를 받는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퇴출시키는 구조로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아무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공무원을 들어오려고 하는 그 20대, 30대 사람들이 심사숙고를 많이 할 거예요. 공무원 공부. 왜냐하면 그쵸. 중간에 내가 네 번 잘릴 수 있는데 내 생각에 내가 가면 잘릴 것 같아. 나는 공무원 이게 내 자질이 아니야. 나 국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기 쉽지 않아. 돈을 좋아해. 안 돼. 음, 스스로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공무원 안 들어올 거라고. 그럴 코인에 수, 할때 뭐, 그렇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조금만 공부 좀 하고 하는 사람 다 들어오는 공무원부터 하려고 하니까, 국가 맞아요. 발전에도 좀 약간 음,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음, 민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을 중간에 퇴출시키는 법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네. 우리 박사님께서 국회 들어가서 좀 법 좀 하나 좀 만들어 보세요, 진짜. 국회는 뭐,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뭐, 어떻게 보면은 망상이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토론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슈를 많이 얘기하니까 클릭수도 높아요. 유튜브에 홍보도 안 하는데. 아니, 근데 너무 네,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저도 놀랄 정도예요. 지금. 앞으로 더 쭉쭉쭉. 네, 그래서 역시 사람들은 예민한 걸 좋아하는구나. 맞아. 예, 그쵸. 그때 당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이영주 박사님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뉴스 이영주 박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